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식의 후기입니다.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지난주에 보도 자료 형식으로 주요 내용이 알려지긴 했지만 공소장 전문이 풀린 것은 어제가 처음입니다. 전체 83쪽에 이르는 이 공소장은 수사기관이 파악한 이번 내란 계엄 또는 계엄 내란 사태의 전모를 보여줍니다. 재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다 사실이라거나 또는 피의자의 혐의가 유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해도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서 무엇을 범죄로 보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면 틀림없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계엄 내란의 기획과 실행 과정 전반을 담았습니다. 공소장은 크게 피고인 김용현 관련 사항과 공소사실 두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시 1.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2. 내란, 3.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세 파트로 나뉩니다. 원래는 어제 공소장을 구한 즉시 전문을 83개의 사진 파일로 올리고 다 읽으려고 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포기했습니다. 대신 윤석열이 군 지휘관들을 어떻게 포섭하려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공소장에 나타난 윤석열과 군 지휘관들의 모임과 대화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각 언론 매체가 저마다 주요 내용을 발췌 보도하고 있지만 이 부분만 모아서 보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번 내란 계엄이 후진국형 친위 쿠데타임을 알 수 있고 계엄 당일 계엄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을 제쳐두고 대통령이 직접 군 지휘관들에게 매우 구체적 명령을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과 자주 접촉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은 유사시 군 부대병력을 가장 빠르고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군내 주요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장관과 함께 대통령의 고교 동창입니다. 예전에는 법조 출입기자들이 공소장을 쉽게 구했으나 피의사실 공표 제한 규정이 엄격해진 이후 재판이 시작된 후에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구한 공소장도 검찰이 국회에 제공한 것이라서 피의자들의 인명이나 지명, 직책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려지고 가나다 순의 이니셜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윤석열은 대통령 가 땡땡으로, 김용현은 나 땡땡으로 표기됐습니다. 계엄에 관여한 주요 군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인데 언론 보도를 통해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제가 실명으로 바꿔서 보도하겠습니다. 또 이 공소장이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인 만큼 김용현은 피고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김용현으로 바꿔서 보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국군 방첩사령관 여인영 및 김용현 경호처장과 함께 식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후 김용현은 2024년 4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 공간에서 육군 수전사령관 곽정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시국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나아가 2023년 11월경 동시에 교체된 위 3명의 사령관들 상호 간에도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후 위 3명의 사령관들은 2024년 5월경 평일 저녁에 서울 강남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대통령 윤석열과 김용현이 종종 말하는 계엄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5월에서 6월경 위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경호처장 및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시국 걱정을 하면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하였다. 또한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6월 중순경에도 위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영, 곽정근, 이진우 및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국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김용현은 대통령 윤석열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하였다.
윤석열은 2024년 8월 초승경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김용현 여인형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윤석열은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마친 후 2024년 10월 1일 20시경 대통령 관저에서 김용현,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본인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로 식사를 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 방송계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계에 있는 좌익 세력에 대한 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 등을 나눴다.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야당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윤석열과 김용현에 의한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민주당은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를 요건을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2024년 11월 4일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김용현은 2024년 11월 9일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간 2층 식당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함께 식사하던 중 대통령 윤석열도 중간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은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비상계엄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김용현은 곽종근을 지목하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곽종근은 특전사는 JKM 여단 등 예하 부대 준비 태세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으로 김용현은 이진우에게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수도방위 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이진우 역시 출동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도 이진우에게 수도방위 사령부의 부대 편성 등에 관해 물었고, 이진우는 계략적인 부대 편성과 국가 중요 시설이 위험할 때 수도방위 사령부가 어떻게 출동하는지를 설명하였다. 대통령 윤석열은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등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하고 있던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에서 01시경 국회 주변을 돌며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진우가 국회에 도착하였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라고 지시하였다. 대통령 윤석열은 이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 수가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종족 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라고 지시하였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4일 01시 03분경에도 이진우에게 전하여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라고 지시하였다. 이미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집결하였고, 국회 경내로 들어온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회의사당 봉쇄가 어렵게 되자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23시 40분경 곽종근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느냐고 물으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경 곽종근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서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참고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은 대통령 윤석열, 박한수 육군참모총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장악하며 위헌 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 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경찰청, 경기 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144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체포, 구금,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에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이런 비민주적이고 야만적인 이런 지시를 또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참담한 따름입니다. 조성식의 훅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